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0일 새벽 2시입니다. 요사이 특히 지난 총선에 민주당이 압승한 이후에 대통령부터 국회의원까지 이 장관까지 또는 비서관들까지 이 집권 세력의 핵심 요인들이 뱉어내는 말들이 기상천외, 코미디, 황당무계, 새빨간 거짓말, 억지 이런 것들로 완전히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신문을 펼쳐볼 때마다, 아니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아니 저런 말을 어떻게 공인이 할 수가 있느냐, 저런 말을 어떻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느냐, 저런 말을 어떻게 장관이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개탄하다가 요사이는 선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조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 국민 지금 조롱대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또 끼었습니다. 최근에는 조롱의 대상이 된 사람이 법무장관 추미애 씨인데, 전 법무장관 조국 씨가 어제 또 황당한 글을 페이스북에 썼는데, 이거는 검찰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사안이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면서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며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 노선을 재설정한 것으로 안다.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다. 검찰이 울산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성함을 15번이나 적어 놓은 것도 그 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는 황당 발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조선닷컴이 전했습니다. 자, 하나씩 이렇게 따져보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수뇌부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준비한 시기가 작년 하반기 초입이라고 특정을 했는데, 지난해 7, 8월이라는 이야기죠. 그때부터 검찰 핵심 간부들이 문 대통령 탄핵을 준비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것은 지난해 7월 25일인데 그때 윤 총장 임명을 야당이 반대하고 문재인, 조국 이런 사람들이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탄핵을 준비한 윤석열 총장을 밀어붙여가지고 그럼 탄핵 하도록 힘을 실어준 사람이 문재인, 조국인데 이게 납득이 갑니까? 한 현직 검사는 총장을 임명한 것은 문 대통령이고 야당의 반대에도 윤 총장에 대한 지지를 보낸 것은 조 전 장관 본인과 여권 인사들 아니냐. 상상도 못한 황당한 발언이며 시기까지 특정하여 검찰의 명예를 구체적으로 훼손한 것이다. 허무맹랑한 말이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우선 대통령 탄핵을 하려면은 3분의 2 의석을 차지해야 되는데, 총선 때, 4.15 총선 때 미래통합당이 3분의 2 의석을 차지한다고 누가 지금 상상이나 했습니까? 상상이나. 개헌 저지선 확보 정도면은 선전했다고 봐야 된다. 과반수 얻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당시에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은 작년 하반기 초입이라고 했던 7월 네 번째 주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9%,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그 2분의 1은 19%밖에 안 됐습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 개탄을 했습니다. 아니, 검찰이 무당도 아니고 정치권도 모르는 총선 결과를 어떻게 미리 알고 탄핵을 준비하느냐.
법무장관을 역임하신 분께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너무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또 검찰은 준정당이며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다.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을 지칭한 발언처럼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을 준정당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추미애 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국 씨가 지금 추미애 장관을 또 비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니까 조롱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글을 쓴 분을 어떻게 문재인 씨가 법무장관에 임명을 합니까? 이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최근 인사를 한번 보십시오. 조국 울산 유재수 사건이군요. 유재수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 무혐의 의견을 냈던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되었고, 의도적 수사 지연 논란을 빚은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사건을 지휘한 장영수 서울 서부지검장은 대우 고검장으로 승진했고, 등등.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함으로써 이른바 검은 유착 사건 수사 엉망진창 만든 걸 덮어주려고 하고, 아니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사람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유체 이탈 발언하면서 검찰은 시류에 따라 맹견도 되고 애완견도 된다라고 하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도 유분수 아닐까요? 진중권 씨가 또 나왔네요. 전 동향대 교수는 페이스북에다가 느닷없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탄핵 음모론을 들고 나온 것은 정권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최소한의 논리적 근거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질러대는 것이다. 조 전 장관에게는 아마도 채널A 사건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이 자신들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었다면 검찰 악마론을 펼치며 자신의 억울함과 무고함을 호소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공작이 무위로 돌아갔다라고 촌평을 했는데 아주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황당무계한 발언이 하루에도 몇 건씩 나오는데, 이 탄핵 이야기가 나온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심의 일단을 엿보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것은 탄핵을 10번 당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헌법 제1조부터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은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권은 문재인 세력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해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반국가단체로 보도록 만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연설하면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격화시켜버리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함으로써 김정은 밑에 부하 행세를 했습니다. 헌법 제3조 위반이죠. 그리고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했는데, 문재인 씨는 김정은과 만나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 통일한다고 함으로써 헌법 제4조를 위반을 했고요. 그리고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군을 정치의 하수기관으로 다루고 있고요. 헌법 제7조는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무원 집단을 촛불 정권의 도구로 지금 다루고 있음으로써 헌법 7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6조, 69조 대통령의 책무를 모조리 위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게 다 탄핵 사유입니다. 그런데 의석수가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탄핵을 추진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조국 입에서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불길한 예감을 그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엿보게 합니다. 그럼 조심해야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레임덕이 들어갑니다. 권력의 하산길에 들어섰습니다. 조심하면 탄핵 안 당합니다. 지금까지 탄핵 사유가 되었던 것을 앞으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다 원상복귀시키면은 탄핵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탄핵을 준비했다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작전을 하는 걸 보니까 불안하긴 불안한 모양입니다. 어쨌든 지난 총선의 승리가 문재인 세력의 절정이었습니다. 항용유회란 말이 있습니다. 용이 하늘 끝까지 올라간 다음에는 내려올 길밖에 없으니까 후회한다는 항용유회란 고사성어를 한번 곱씹어 봅니다. 감사합니다.